지금 전 세계 축구계가 말 그대로 경악에 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부가 끓어오르는 분노로 뒤덮였고, 반대로 태평양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대감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득점 기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사우디 리그 전체를 향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등을 돌리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파열음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LAFC의 새로운 황제, 손흥민입니다. 여기는 호날두 아라비아가 아니다. 주제를 알아라. 사우디의 저명한 축구 해설가 왈리드 알마이너스 파라즈가 호날두를 향해 뱉어낸 이 독설은 지금 사우디와 호날두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수천억 원의 연봉, 국빈급 대우,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갈 곳 잃은 축구의 신이 바라보는 곳은 단 한 곳. 바로 손흥민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이적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난도질당한 한 영웅이 자신을 가장 빛나게 해줄 최고의 파트너를 찾아 떠나는 탈출기이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듀오의 탄생을 예고하는 서사시입니다. 왜 호날두는 사우디를 버리려 하는가? 그리고 왜 하필 손흥민인가?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조금만 되돌려 보겠습니다. 호날두가 처음 사우디 알나스르의 유니폼을 입었을 때 전 세계는 이것을 오일머니의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쇼케이스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국 트라이벌 풋볼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는 최근 알나스르의 경기에 의도적으로 불참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였지만 현지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태업이자 시위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승부욕 강한 호날두를 경기장 밖으로 내몰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차별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PIF는 겉으로는 호날두를 홍보대사로 내세웠지만 실제 자금과 지원은 알나스르가 아닌 라이벌 팀 알힐랄에 집중시켰습니다. 네이마르를 비롯한 슈퍼스타들이 알힐랄로 향할 때 호날두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사우디의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알마이너스 파라즈 해설위원의 발언은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호날두는 홍보대사와 선수의 역할을 혼동하고 있다. 이 리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당장 떠나라.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선수에게 가해진 사우디 축구계의 공식적인 축객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호날두의 자존심은 짓밟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곳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때도 그랬고 유벤투스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존중받지 못하면 떠납니다. 그것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발생합니다. 사우디를 떠난다면 30대 후반의 호날두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유럽. 이미 다리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바로 리오넬 메시가 점령한 미국 땅입니다. 하지만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로 가서 들러리가 될 호날두가 아닙니다. 그는 메시와 대적할 수 있는, 아니 메시를 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팀을 원합니다.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팀. 바로 서부의 제왕, LAFC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그 팀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든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이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MLS는 메시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동부지구의 인터 마이애미가 리그 흥행을 주도하고 있죠. 하지만 MLS 사무국과 미국 방송사들은 더 거대한 그림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 vs 호날두의 라이벌 구도를 미국 땅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수조 원이 움직이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렇다면 서부지구에서 마이애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는 어디일까요? 자본력, 스타성, 그리고 경기력까지 갖춘 팀. 바로 LAFC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LAFC의 에이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손흥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축구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전술적 필연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호날두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수비수 3명, 4명을 제치고 골을 넣는 윙어가 아닙니다. 그는 박스 안에서 마침표를 찍는 피니셔입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타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진 파트너입니다. 전 세계 축구계를 통틀어 호날두의 이 까다로운 조건을 100% 충족시킬 수 있는 선수는 단언컨대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상대 측면을 허물고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크로스와 컷백을 공급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결정력까지 갖추고 있어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막느라 호날두를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영국의 한 축구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과거 벤제마가 호날두를 위해 헌신했듯 손흥민은 벤제마의 연계 능력에 베일의 스피드를 더한 호날두에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호날두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향해 보여줬던 존중, 경기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보였던 환한 미소. 호날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을 화려하게 불태워줄 수 있는 유일한 킹메이커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LA의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 BMO 스타디움. 22,000여 관중이 가득 들어찬 가운데 검은색과 금색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왼쪽 측면을 질주합니다. 상대 수비 2명이 필사적으로 따라붙지만 손흥민의 가속도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 포스트로 쇄도하는 호날두. 손흥민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자로 잰 듯한 정교한 궤적으로 공을 깔아줍니다. 호날두의 간결한 터치, 그리고 골망이 찢어질 듯 출렁입니다. 호날두의 시그니처 세리머니인 호우가 터져나오고 그 옆으로 다가온 손흥민이 함께 찰칵 세리머니를 펼칩니다. 이 장면 하나가 전 세계에 송출된다면 이건 단순히 축구가 아닙니다. 헐리우드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더 극적인 블록버스터의 탄생입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LAFC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다. 그는 우승을 원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메시 앞에서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흥민이라는 치트키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미있는 점은 손흥민 선수의 반응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겸손하지만 그 누구보다 승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해리 케인과 역사상 최고의 듀오를 이뤘던 손흥민입니다. 그가 호날두와 호흡을 맞춘다면 케인과는 또 다른 스피드와 파괴력이 결합된 역대급 듀오가 탄생할 것이 명백합니다. 호날두가 맨유,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를 거치며 수많은 파트너를 만났지만 말년에 그에게 손흥민만큼 완벽한 퍼즐 조각은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자존심 강한 호날두의 길을 살려주면서도 팀 전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팬들은 이 소식에 양갈래로 갈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선수였던 호날두 선수와 한 팀에서 호흡하며 뛰는 경험을 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도 바랬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응원한다는 시선이 먼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날강도 사태 이전까지 줄곧 호날두 선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손날두라는 별명도 좋아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좋아하던 선수와 한 팀에서 뛰며 호흡하고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인데요. 이에 손흥민을 응원하는 한국 팬들도 반기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케인 사태를 봐서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혼자서 충분히 해결해도 될 상황에서도 호날두를 배려해서 패스를 하는 등 조연으로 전락할까봐 걱정하는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흔히 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는 사람들, 이른바 오플런 현상을 봅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그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들. 그들은 언제나 갑이었습니다. 소비자가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제발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자본주의 패션계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견고한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파리, 밀라노, 뉴욕의 패션 회장들이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샤넬의 고위 임원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훈련장 앞에서 서성이고 버버리의 수석 디자이너가 친필 편지를 들고 호텔 로비를 지킵니다. 심지어 루이비통 그룹의 회장은 직접 전용기를 띄워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월드클래스 손흥민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브랜드 위에 브랜드가 된 한 인간이 어떻게 거대한 명품 제국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손흥민의 충격적인 선택이 전 세계를 어떻게 경악시켰는지 아주 내밀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패션계의 역사책이 다시 쓰이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LAFC로 이적을 확정지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실리콘밸리의 혁신,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뒤섞인 욕망의 용광로입니다. 이곳에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불꽃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의외로 스포츠계가 아닌 금융계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의 행보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와이어바알리는 한국 핀테크 기업 최초로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로고 하나 박는 수준이 아닙니다. LAFC의 레리 프리드먼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서 손흥민이 가져올 글로벌 팬덤과 와이어바알리의 기술력이 만나면 이것은 3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이 움직임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버버리, 랄프로렌, 투미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며 완판남의 위력을 증명해왔습니다. 그가 공항에서 무심하게 걸친 코트 한 벌이 전 세계 매장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한 명품 회장들은 이제 그가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패션 전문지 보그 비즈니스는 최근 칼럼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기업이자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다. 그가 미국에 상륙한다는 것은 아시아 시장과 북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치트키가 생겼다는 뜻이다. 지금 명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줄을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영 직무유기다. 그렇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이름만 들어도 압도되는 이 거대 공룡들이 왜 자존심을 버리고 손흥민의 훈련장 앞으로 달려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침체된 명품 시장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현장의 디테일한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LAFC의 훈련장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 캠퍼스 인근. 평소라면 학생들과 선수들만 오가야 할 이곳에 검은 세단들이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면면이 가관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어사의 부회장은 직접 쇼핑백을 들고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프랑스 비사의 마케팅 총괄은 손흥민의 에이전트와 단 5분만이라도 대화하게 해달라며 땡볕 아래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플런이라 부르는 현상.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명품 가방 하나 사겠다고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정확히 180도 뒤집혀 재현된 것입니다. 갑과 을의 완벽한 전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카타르시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손흥민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의 스타들이라면 억 단위의 계약금과 한정판 선물 공세에 흔들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모든 제안을 보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축구에 집중할 때입니다. 팀 훈련에 방해가 되는 어떤 외부 활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명품 관계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백지수표 제안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스텀 시계도 손흥민의 축구에 대한 진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의 기자가 전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한 명품 브랜드 임원이 저희는 손흥민 선수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밤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손흥민은 훈련을 마치고 나오며 그들에게 다가가 생수 한 병씩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 마음은 경기장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거절마저도 품격이 달랐습니다. 무례하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이 일화가 퍼지자 오히려 명품 업계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델이다. 그의 우아함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결국 명품 회장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는 돈으로 가질 수 없기에 더욱더 갖고 싶은 성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입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한국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입니다. 모두가 손흥민 개인에게 매달릴 때 그들은 영리하게도 손흥민이 속한 팀인 LAFC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손흥민은 개인 광고 촬영은 거절했지만 팀의 공식 파트너로서 진행하는 활동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와이어바알리의 전유나 CM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단순한 모델로 소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LA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 그리고 그가 연결할 한국과 미국의 커뮤니티에 주목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와이어바알리와 LAFC가 함께 준비한 지역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직접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LA의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교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것은 명품 화보를 찍는 것보다 손흥민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와이어바알리는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려던 명품 브랜드들을 제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흥민과 함께 호흡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거칠애보다 진정성과 연결을 택한 전략이 손흥민의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샤넬 회장도 루이비통 회장도 갖지 못한 손흥민의 시간. 그것을 얻어낸 것은 거대 자본이 아니라 선수의 마음을 읽어낸 통찰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땀방울만 흘리는 한 청년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말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보면 그 말이 틀렸음을 깨닫습니다. 명품 옷을 입어서 그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었기에 그 옷이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품은 로고나 가격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업에 미쳐있는 열정, 거액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품격.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 자체가 바로 대체 불가능한 명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이 놀라운 드라마는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우리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샤넬조차 줄 서게 만든 남자 손흥민. 그의 새로운 도전이 미국 대륙을 넘어 전 세계에 어떤 울림을 줄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